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시크릿 강연회 주인공이 또 교육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 중에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전화 열어두고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또 다른 채널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라는 점까지 기대를 해주시고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수석위원님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수석위원님은 바로 이지환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은 초록밴드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색깔이 다르지 혹은 왜 채널이 다르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은 노란톡이 아닌 초록밴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샵 008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이 초록밴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요즘 촌철살인을 날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때문에 힘드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시크릿 강연회도 이지환 수석위원님 함께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고요. 그리고 직접 노란톡 시크릿 강연회 톡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챙겨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위원님, 대체 이놈의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네. 천만다행이다. 아, 천만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번 주가 뭐 이 한 사이클 상의 몇 달 상의 분기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정말 큰 분기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정말 이 어려운 분기점에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이 공포심이 이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 한 5개월 동안 미국 시장은 줄기차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줄기차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 이제 그나마 한 이틀이지만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데 우리는 급등하는 코스피 시장 기준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이제 천만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 여기서 꺾여야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더 고생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정말 여기서 12월 달 반전의 계기가 들어오느냐가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어느 정도 그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 시장이 좋은 모습이라서 네.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이 워낙 불규칙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을 잡지 않고 내가 정말 치고 빠지는 스캘핑 혹은 빠른 스윙 투자자인지 아니면 주도주를 공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정말 낭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의 그 매매 주관을 가지고 지금은 시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석위원님께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었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전략을 짜가지 않으면 양쪽에서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직접 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수석위원님들이 시크릿 강연에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체 나는 주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짚어드릴 수 있는 기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강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주제는 이것과 관련된 걸까요?
위원님?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오미크론 관련돼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이고, 과연 이제 우리 시장 바닥인가, 아닌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오늘도 역시 이제 그런 시장 상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악재와 호재를 조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오판하기도 쉽고, 또 혹은 오판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워낙 급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어떤 투자자인지 중심을 잡고 보는, 주도주를 기다리는 포지션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치고 빠지는 스캘핑이나 혹은 짧은 스윙 투자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다가 그동안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고, 그 테마성 종목들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2차전지 소재나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이제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막상 시장이 바닥권에 다다르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은 누구냐면, 결국 지난주까지 참다가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고 참다 못해서 테마주로 옮겨가신 분들이 이제 이중으로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장기 종목에서 좀 펀더멘털 큰 종목에서 좀 얻어맞고, 그래서 마지막에 테마주를 한번 타보자고 들어가셨던 분이 이제 또다시 이제 급락을 하면서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탈출을 하려면 시장에 대한 이제 명확한 뷰를 가지고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한 투자자라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현재 차이인데, 일단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아마 이제 오미크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첨예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이유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약간 이상 기호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 우리 시장이 이제 마감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이제 몰아쳤는데,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금요일 날 몰아치는 걸 보고 토요일 날 이제 긴급 방송을 조금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을 지금 이제 일주일 전이죠.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좀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년 이상 주식을 한 제 느낌은 딱 그 뉴스를 접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머리를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그게 1번이었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월봉으로 보면 5개월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 5개월 정도 하락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한 13년 만에 5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19 급락 때도 3개월 하락했죠. 이제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하락 폭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5개월 정도의 하락이 뒤바뀌려면 사실 그냥 바뀌기는 힘들죠. 뭔가 아주 큰 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여기서 어떤 계기가 들어와서 시장을 돌려 세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아마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 오미크론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일단 가장 큰 부분이 백신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그렇다 단기 봉쇄 정책이 다시 확대가 되면 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죠. 그래서 단기 봉쇄 정책과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제 시장에 반영돼 있고, 그게 이제 백신을 무력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런 이제 우려감은 전문가들 위주로 많이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남아공에서 나와 있는 환자들 보면 그렇게 중증 환자가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저는 이제 왜 오미크론이 이 변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종료할 수 있냐라고 부분을 본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잠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보신 차트가 그 스페인 독감 때 나왔던 그 독감의 확산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의 확산 주기인데, 기준은 이제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국을 잡냐면, 스페인 독감이 1917년도 하반기 연말 때부터 나와서
1919년도 한 1월 달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극승을 부리다 4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한 17년 후반부터 2019년 4월 달 정도까지가 이제 가장 큰 사이클인데, 그때 이제 1917년도는 영국이 가장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선진국에서 대처를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첫 번째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나왔을 때 이 사망자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사망자 추이를 보면, 그 첫 번째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사망자가 이제 크게 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사망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사망자 수가 좀 늘었다가 두 번째 그 변이 바이러스만큼은 사망자 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끝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스페인 독감이 왜 없어졌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많이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만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면 전염력은 높아지는데 치명률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이 나왔을 때는 뭐 당연히 백신 없었고요. 뭐 치료제는 당연히 없죠. 심지어 항생제도 없을 때입니다. 항생제가 1928년도 페니실린이 나왔으니까 이게 1917년도니까 당연히 항생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상 치료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격리돼서 숨 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라졌냐라면, 결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이 되면서 전파력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이게 독감 수준이 되고 감기 수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오미크론을 보고 왜 이게 어쩌면 팬데믹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오미크론이 그때 첫 뉴스 보도될 때 남아공에서 치명률은 전파력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증상이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뭐 경미한 뭐 미열 정도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5명이 걸렸는데 4명은 무증상이고 1명은 미열 정도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나려면 이 전파력이 아주 높으면서 치명률이 떨어지는 종이 우세종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 지금 아직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이르지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된다면 초기에 전파력은 굉장히 커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이 스페인 독감의 확산 주기를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가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큰 산이 만들어질 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에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요 산이 아마 우리로 치면 뭐 오미크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좀 해보고,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 그림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이 사이클대로 과연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 두 번째 구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이제 백신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구간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의심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쩌면 이제 이런 적어도 이 정도의 어려움이 와야지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단기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쩌면 이게 장기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에 했는데 2, 3일 전부터 이게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보고 따라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종료 징후와 또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급락의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오미크론에 관련돼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여기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사실은 파월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 파월 의장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비둘기적인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매파인데 비둘기 같은 매파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분, 안심시켜주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 오미크론이 나온 이후에 파월이 시장에 기름을 부어 넣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시장이 완전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테이퍼링은 천천히 하겠다. 테이퍼링 끝나서 금리 인상 바로 하는 거 아니다. 계속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테이퍼링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0억 불 하는 걸 200억 불, 300불로 바로바로 축소해서 한 8개월 정도 스케줄을 잡아놨던 거를 한 5, 6개월 안에 그냥 끝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압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악재로 해석을 하는 게 물론 맞지만,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그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필요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왜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발언을 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의도적인 부분이 있냐라고 좀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그 차트가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유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차트를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선물 차트를 보는데요. 선물 차트를 보면 좀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오미크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5불 정도까지 했던 유가가 지금 65불까지 무려 20불이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그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유가, 원자재발 급등이 너무 지금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 85불 정도의 유가가 다다르자 전략 비축류 방출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독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 협조를 구했죠. 그래서 미국, 중국, 여기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7, 8개 선진국들이 동시에 전략 비축류를 방출해서 유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지금 소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자재발 생산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6월 달에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대거 만기일 날 상품 선물들을 끌어내렸듯이 이번에도 전략 비축류 방출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실제로 유가가 85불에서 한 77불, 8불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다시 80불대로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전략 비축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가가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심스러운 부분이죠. 고심스러운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유가가 전략 비축류 방출에서 78불, 9불에서 80불 사이로 바로 올랐는데 무려 65불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보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파월이 정말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의 의도를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나온 게 아니라 특히 시장이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위중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런 아주 강성 반응을 쏟아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가가 떨어질 때 원자재 가격을 한번 누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략 비축류 방출에도 78불, 8불, 9불 정도밖에는 유가를 하락시키지 못했는데 어쨌든 오미크론 그 변이 발생 나서 65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찬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을 한번 누르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파월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그 압박이 아니라 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을 한번 누르고 가겠다라는 찬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파월이 시장의 비우호적인 발언으로 돌았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을 완전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장기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시장의 가장 우호적인 역할이 뭐냐면 이 원자재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단번에 낮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이 오미크론에서 물론 미국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뭐 오늘도 급락할 수 있고 내일도 급락할 수 있겠지만 이 단기적인 급락의 파고가 지나고 나면 시장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상당히 나쁜 일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은 단기적인 악재가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파장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분명히 호재의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단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며칠일 수도 있고요. 좀 길면 한 달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MS의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이제 긴급성이 거의 난 상태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아마 12월 하순 정도의 긴급성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게임 체인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상의 정황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결국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력이 떨어진다면 그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파력이 높은 이 경구용 치료제 자체가 경증, 중증 환자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아주 높은 중증 상태 환자들한테는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증이나 중증도 정도의 환자라면 충분히 이 경구용 치료제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전파력이 높을 뿐이지만 치명률이 낮다라면 경구용 치료제가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스케줄을 본다면 12월 한 중순 넘어가서 하순 정도면 그 게임 체인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주가는 먼저 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바닥을 먼저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월 지금 이제 수급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지금 수급의 분기점을 잡는 게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요. 우리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빼빼로 데이지만 그때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 옵션 만기일부터 이제 수급이 변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부터 수급이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1월 달은 MSCI 이제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면 12월 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초에 아마 액티브 자금들이 옮길 거라는데 정확하게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했던 11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저점 매수 구간으로 바뀌었고 MSCI 리밸런싱 때 패시브 자금들이 옮기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외국인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걸 이제 본다면 11월 옵션 만기 이후 이제 개인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 한 해 동안 개인들이 줄기차게 매수를 했는데 70조 넘는 매수를 했다가 이제 11월 11일을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됐고요. 기간은 뭐 여전히 올해 한 40점 파는데 계속 팔고 있다 그렇죠. 계속 팔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대신에 이제 매수를 전환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11월 11일부터는 외국인으로 이제 매수가 전환됐는데, 이 부분을 잠깐 보면, 그게 조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좀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요. 외국인 수급인데, 전체 수급을 보면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오늘까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저가 매수기 때문에 야금야금 사가지고 표시가 잘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액티브 자금들은 대놓고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시가 좀 나는데 그 전까지 정말 물 밑에서 야금야금 제가 그때 표현을 그랬잖아요. 물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 위에 표시가 난다는데 벌써 이제 그 5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11월 11일이면 지금 불과 한 20일 상간이고 거래일수로 보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올 한 해 1조도 안 사는데 벌써 한 4조 7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샀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샀는데 지금 한 3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간은 약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4조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금의 이동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결국에는 고점에서부터 계속 사 들어왔다가 거의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 팔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팔고 나가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게 주도주나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안 팔아야 되는 거지 테마주를 안 파는 건 아니다 그렇죠. 테마주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좀 보면 이제 외국인의 자금 이동이 이제 성격을 조금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ACTS로 이걸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시스템으로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HTS 상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약간의 이제 그 자금의 이동에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그 동안에 그 들어왔던 자금을 보면 사실 계속해서 선물 거래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 선물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시장을 조절을 하면서 옵션으로 수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이제 웹도도 현상의 장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조금 보면 잠깐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프로그램 거래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거래 내역인데 여기도 잘 보시면 이제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잘 보시면 비차익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은 그 전까지 줄기차게 매도만 했던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지만 매수가 훨씬 많은 그러니까 11월 11일 이후부터는 순매수가 늘어나는데 비차익 쪽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뭐 오늘 이틀 동안만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차익 쪽에 매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펀드 물량이나 ETF 물량이나 바스켓 거래거나 혹은 액티브 자금이나 어쨌든 긍정적으로 종목을 움직이려는 힘 쪽이 많이 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단순하게 선물에 의해서 차익 거래에 들어오는 기계적인 물량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물량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의도를 가지고 매수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가 매수겠죠.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11월 말 이제 그 MSCI 리밸런싱을 계기로 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개별 종목 공략을 노리는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거죠. 지난 이틀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했는데 우리는 지금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보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워낙 디커플링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5개월 내려가고 이틀 상승했는데 그게 뭐 크겠습니까? 남들 다 올라갈 때 우리는 지금 5개월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크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이 급락의 와중에도 우리 시장이 가야 될 길을 간다라는 게 지금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11월 옵션 만기 이후에 패시브 자금 MSCI 리밸런싱 움직이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인 것까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지금 하는 거는 갈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대신에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은 다가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11월 11일 이후에 수급이 바뀌었고, 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변화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면 또 다른 징후가 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시장에서 대차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 대차 잔고를 보면 우리가 지난 그 5월 달에 여기서부터죠. 5월 달부터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왔던 공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늘어났던 공매도를 했던 이게 어떤 그 차익간 프로그램 거래나 ETF에서 해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한 LP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한 공매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제 9월 달부터 비정상적으로 이제 굉장히 급등했죠. 요 급등했던 구간이 제가 볼 때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났던 구간이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우리 시장에 선물에서 그 웹도도 현상이 들어올 때 당연히 선물 매도하는데 공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를 끼고 선물을 매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이제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늘어났던 대차 잔고가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꺾이는 게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상의 흐름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거래나 대차 잔고나 혹은 외국인 수급이나 전형적으로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게 상승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상승에 많은 징후들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주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수급상의 자금 이동의 결과를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주식 시장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불행일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행일 부분은 이때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같이 좀 올라갔으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불행하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막 지금 디커플링을 이제 좀 잡고 수급상의 변화를 겪어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좀 그려가려고 하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시장을 보면 저점인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하루에 1%, 2% 급락하고 있으니 그걸 또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전략은 제가 뒤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변화가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지금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일단은 상승을 전제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는 쪽으로 일단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 이런 거죠. 증시가 이제 코스피가 5개월 연속 이제 최대 분기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11월 달에 연봉으로 마감하면 5개월 연속 연봉일 거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1월 달 안보 마감에서 우리 시장은 안타깝지만 5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이제 기록을 한번 세웠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한번 세웠고 이 5개월 연속 하락은 지금 보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급락기에도 3개월 연속밖에 하락 안 했고요. 5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 2008년 이때 금융위기 때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십몇 년 만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뭐 13년 만에 5개월 연속 하락했네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잘 나오지 않는 경우고 이 5개월 연속을 하락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하면 계좌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내려가도 힘들잖아요. 2달 정도 내려가면 정말 곡소리가 나오는데 3달 정도 내려가면 거의 자포자기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한 5개월 정도 오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주식시장 징글징글하고 떠나고 싶어지는 거죠. 왜?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제가 5개월 연속 하락하는 거는 제가 주식하면서 2번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금융위기 때 보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고 그만큼 사실 드문 현상이고 그만큼 십몇 년 만에 나오는 드문 현상이니까 얼마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팔고 떠나고 싶고 다시는 주식 쳐다보고 싶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제가 앞에 이 정황을 보여드렸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들. 우리는 힘들지만 외국인들은 지난 11월 11일 이후에 어떻게 지금 매집을 해오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차익 비차익 거래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대차 잔고는 왜 감소하고 있는지,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지금 절대 물러날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러날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치열하게 지금 여기서 수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줄기차게 매수했던 개인들이 불과 한 보름 상간에 지금 한 3조 가까이 매도하면서 급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이든 타이든 급격히 빠져나간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절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떠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6개월 정도 뒤에 떠나세요. 보기 힘드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6개월 뒤에 보시면 됩니다. 물론 테마주를 덮어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 우량주를 덮어놓으시면 6개월 뒤에 떠나시면 지금의 고통에서 본전 다 회복하고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강조드리냐면 결국 1월달 고점에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저점에 나가면 지금 나가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 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말, 연초, 내년 1분기 정도 가면 못 가도 한 3,300에서 어쩌면 한 3,6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경험해봤죠. 유동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잖아요. 그러면 또 3,600 정도 가서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아, 그때 내가 실수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것 같아. 그럼 항상 고점에 들어와서 저점에 나가고, 고점에 들어와서 저점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반복하죠. 왜? 10명에서 지금 2~3명밖에 수익이 안 나고 7, 8명은 손실이 나니까 그 7, 8명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고점에 들어와서 남들이 좋다는 뉴스에서 정말 지금 주식 사야 돼 하는 시점에 들어왔다가 지금 어려울 때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세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주식이 화랑일 때 나가세요. 그게 주식투자한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심리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5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이 11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월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대기업만 그렇지 않을까? 대기업 일부만 호황이 아닐까? 중소기업 수출액도 우리나라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올 1월 달부터 안 좋을 거야. 1분기 안 좋아, 2분기 안 좋아, 3분기 안 좋아, 4분기 안 좋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수출이 역대 최대치고 이 11월 달, 6개월 달을 돌파하는데 반도체가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한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심리는 지금 우리 심리는 다 무너뜨려 놓고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무너뜨려 놓고 지금 현재 한국 수출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사상 최대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그 골드만삭스하고 외국계 리포트인데 한국의 그 투자를 2020년도 투자를 레벨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의견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레포트가 나오고 난 전후를 보면 외국인들은 엄청 삽니다. 그러니까 그 레포트를 내고 외국인들이 그 한국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면 매도를 하거나 혹은 그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4조 7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레벨 다운 시켜놓고 본인들은 4조 7천억이나 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오히려 그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립이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라라는 그 시그널을 레포트를 어제 냈는데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사야 되는 경우가 과거의 사례로 보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 1월 달부터 지금 한 7, 8,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줄기차게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지금 현재 그 내년 2022년도 메모리 반도체를 레벨 다운 시켜놓고 하이닉스 지금 수급을 보면 그동안 줄기차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900만 주, 거의 10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는 분명하게 레벨 다운을 시켜놓고 본인들의 수급은 완전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죠. 제가 왜 그 5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부분과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심리는 굉장히 지금 우리를 그러기 상태거든요. 완전히 링의 사각지대까지 몰아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는 무너져 있는데 한국 수출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버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지금까지 버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버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맞지 않다 그렇죠. 어느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야 되지만 상당히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는 무너져 있지만 실제 수출은 우리나라가 지금 11월 달에 한국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월 단위로 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까지 밀려왔고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더 가중될 거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우리를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데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고 특히 자금의 이동을 본다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11월 11일 백배우로 데이 이후로 제가 이제 보통 이 날짜를 기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번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11일이니까 그 옵션 만기 이후니까 백배우로 데이이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에 기억한다 그랬죠. 11월 11일 날 옵션 사태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동시호가에 들어가가지고 200배의 옵션 수익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그 수익을 받아 강의 시간에 제 계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도박 같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200배를 저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 계좌를 제가 이게 송영길 TV에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제 기억에 10,000원 주고 샀다가 200만 원에 판 것 같아요. 그 동시호가에서. 근데 그때 이제 그게 그 당시로는 기쁜 일이지만 굉장히 독이 됐죠. 왜냐하면 그런 수익이 불시에 나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도박 같은 투자를 말씀드릴 때 하지만 혹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사면 어느 수익을 얻을까 하는데 혹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 빼빼로데이 때 옵션 수익을 200배 정도 냈지만 늘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이후에 옵션 동시만기 때마다 들어갔던 거는 100점 100패죠. 왜냐하면 그런 행운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박 같은 투자는 좋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담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제가 이제 들었던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 장기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은 단기 오미크론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는 부분과 미국 시장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부분은 일단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테마에서 굉장히 강하게 형성했던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소재나 그 다음에 엔터주나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나 NFT 관련된 종목은 사실 오늘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엔터주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가 이 시간대 지난주에 말했죠. 주도주가 이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면 테마주는 반드시 꺾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당연히 누가 보다도 그 시점이 지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버티는 거는 굉장히 이제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쑥대밭이 된 상황이라면 어차피 쑥대밭이라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주도주를 담으세요.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가격 편차가 나기 때문에 저걸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삽니다. 근데 지금
누구든 다 두드려 맞고 내려와 있으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주도주를 사세요. 주도주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공급 쇼티지가 나서 정상화되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위드 코로나로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을 하실 건데 그 12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이 되면 경국 시원할 때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일단은 주도주 쪽으로 종목을 좀 몰아야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나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재 일부나 뭐 임소비재 일부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종목도 있잖아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 일단 몰아야 됩니다. 왜? 지금은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왜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말씀드렸냐면 결국에 MSCI 리밸런스도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고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면 이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면도 순서가 있는 거죠. 바스켓 거래에서 ETF에서 들어온다? 일단 비차익에서 들어온다? 그럼 일단 대형주로 들어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초반부, 12월 초반 중반까지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면 대형주 위주의 계속해서 매집을 확대할 것이고 특히 제가 이제 왜 대형주 위주로 가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대형주가 지금은 뭐 1% 2% 올라가지만 이번 달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면 대거 위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물옵션 그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이나 혹은 선물 물량들이 어느 정도 롤오버가 된 다음에 아마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이때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집만 하겠어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매집을 했으면 언젠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뻥 털릴 거 아니에요. 그 계기점이 바로 제가 볼 때는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전에 대형주 위주의 포지션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급등하더라도 쫓아가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도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에 대형주 위주의 메모리 반도체 비롯해서 대형 IT 종목, 그다음 대형주 위주의 금리 인상 수혜자든지 이쪽으로 무조건 대형주를 일단 만기 이전에 잡아놓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차피 대형주로 가는 게 마음도 편합니다. 떨어질 때 어차피 지금 중소형주 뭐 7%, 8% 떨어질 때 대형주는 1, 2%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으로 몰아넣는 게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되고 당장의 시세 탄력도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비중을 지금 이제 한 60% 정도 내외, 그다음에 해지를 한 20% 정도. 이게 지금 가장 이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해지는 미국 시장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보면 완전 기로에 서 있는데 오늘 내일 반등이 나와가지고 저점을 잡든지 아니면 한 7, 8% 정도 밑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과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 시장은 워낙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밀릴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 한 7, 8% 밀리면 보통 때 한 10% 내외 정도 밀릴 건데 제가 볼 때 7, 8%안 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장은. 다만 그건 코스피 대형주 얘기고 코스닥 종목이나 중소형주들은 미국 시장 7, 8% 밀리면 한 10%, 15% 더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의 특히 지금까지 공격받았던 프로그램 메모리 선물 동시만기에 오히려 우호될 수 있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그쪽의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식 비중 한 60%, 해지를 한 20% 정도 맞추시고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나 일부 소비재를 보는데 지금 특히 테마에 엮였던 종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게 굉장히 우량주들로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뭡니까? 카메라 모듈이나 요 관련되는 부분에 NFT에 묶였다 그랬죠. 그러면 NFT에 묶여가지고 올라갔던 관련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쪽 관련되는 쪽하고 그다음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하고 뭐 LG 이노텍 같은 대형주로 하더라도 이쪽은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로 가되 테마에 엮였던 쪽은 피해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그렇게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다 피해 있다 그렇죠.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소비재 같은 경우에 공급 쇼티지에 관련 쪽에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은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12월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이제 시세를 좀 강하게 크게 기대한다는 생각을 잡고 그럼 스케줄 잡으면 지금은 패시브 자금들이 MSCI 리밸런싱이 움직였다면 액티브 자금들이 대형주 위주의 매집을 할 것이고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면서 이쪽을 주 타겟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세를 분출시키면 일자 상승 그쪽으로 보시고 일단 그쪽으로 대형주 위주 쪽으로 몰아놨다가 시세 상승을 한번 보고 나면 그다음 2차 상승은 거기에서 파급되는 부품 소재 장비 쪽으로 가겠죠. 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장비 쪽을 조금 곁들여서 같이 매수를 해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주도주 섹터 쪽으로 몰고 좀 시장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포트를 구성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사실 전략을 그대로 다 가르쳐 드립니다. 노출을 다 시켜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좀 치열하게 그냥 하십시오. 누구라도 지금 안 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5개월 연속 하락이면 사실 그 주식 못할 상황이 대부분 사실 맞습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건 경험적으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주식은 나갈 시장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소두에 자금의 이동을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나갑니까? 같이 동참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 수익으로 다 전환을 시켜야죠. 수익을 전환시키면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식 100%에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지 마시고 주식과 현금 비중을 좀 맞추시고 주식을 지금 막판에 테마주로 올라갔다가 다 얻어맞았으면 빨리 빼십시오. 빨리 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쪽 섹터 쪽에 대형주 위주의 액티브 자금들의 유입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금은 포커스를 좀 몰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쌓이면 여유를 가지고 2차 상승에서 이제 시세를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비 소재 부품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2차 상승 때는 뭡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오미크론 이후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는 그 진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기대감으로 와서 꺾이고 중국의 애국 소비에 꺾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 와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 돌발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국과 연관 있는 화장품, 면세, 뭐 여행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 중국발 도발 변수를 피해가면서 위드 코로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한번 제대로 이제 좀 베팅을 해볼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줄이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중대형 여러 가지 그 대형주 관련해서 액티브 자금을 받는 쪽에서 일차적인 수익을 취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중에서 포트를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유돼 있는 수익금의 일부를 진짜 그때는 위드 코로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투입을 조금씩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지금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편안할 시기도 아니고 치열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미국 시장에 따라서 해치를 계속 조정해 가면서 포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잘 보시면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비중 축소 전략가 많이 들었어요. 현금 50, 주식 50, 현금 60, 주식 40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계속 주식 비중 60%를 유지하잖아요. 하면서 해지를 가지고만 조절을 하면서 주식을 유지하라는 것은 지금이 대세 하락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주도주는 유지를 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위로보다는 지금은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이 시점에 공략해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고치고 앞으로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이런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12월 4일 강연에 오십시오. 오프라인 강연회를 한 2년 만에 처음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그때 오프라인 강연회 때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중에 이 오프라인 강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 2년 만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시크릿 강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늘 그 번호죠.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혹은 노란톡으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을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통로를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하시면 절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그냥 알려주지 않겠다. 있는 힘껏 알려드리겠다라고 하신 만큼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토요일 오후 1시 일산에서 만나뵐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공부를 해둬야 앞으로가 편안하다고 하죠. 저희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초록밴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수석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